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서 스포츠 심리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짧게 다뤘어요. 짧게 다뤘는데,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몇 문제를 스포츠 지도사 모두 몇 개 과목이에요? 7개 과목 중에 5개 여러분 선택하면 되죠? 5개로 선택하면 돼요. 선택하면 되고, 이제 각각의 여러분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되고요. 한 과목당 평균 60점이고 한 과목당 최저 이상 40점 이상 이렇게 맞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스포츠 심리학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뭐 되게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면 불충분한 시간이죠. 불충분한 시간이지만 이런 조건이잖아요. 이런 조건.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사지선다라는 거죠. 사지선다. 사지선다인 부분이다 보니까 사지선다형 문제라서. 그럼 여기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추측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해요. 추측요인이 많이 작용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러분이 잘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잘 찍을 수 있다는 상황에서 평균 60점이면서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왕이면 되게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다뤘어요.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대학에서 이런 걸 배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되게 없는 시간들 내에서 이런 부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어떤 공부량이라고 그럴까요? 작업량, 부하량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그냥 이론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3개년도의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3개년도의 기출문제를 다루면서 교재에 없는 내용들은 또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풍성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요인에 대한 설명들, 추측 요인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설명들도 함께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015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잠깐 드릴 거예요. 잠깐 드릴 거니까 그냥 한 문제 푸는데 1분 정도 해서, 그러니까 1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보통 이제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 이번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게 쉽게 냈어. 다 교과서에 답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제를 푸는 우리들 입장에서 어때요?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문제가 전반적으로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오지선다에 비해서. 문제가 쉽다는 뜻이 아니라 오지선다에 비해서 사지선다는 분명히 더 쉽습니다. 그리고 눈치껏 그 내용 잘 몰라도 눈치껏 답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힌트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되게 많다 보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몰라도 여러분이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니, 그리고 이 조건이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니 그냥 상식 혹은 뭐 센스, 감각 이런 걸 동원해서 최대한 정답을 찾아가 보자. 그런 노력을 좀 요청드려요. 그래서 시간을 한 20분 정도 드릴 거예요. 20분 정도 드릴 거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해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20분이 지났죠? 아마 2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스포츠 상황에서 집단 응집력 모형, 길이란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집단 응집력 모형의 4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쭉 공부했을 때 뭐라 그럴까요? 4개 혹은 3개로 구성된 거, 어떤 범주가 있고 요 제목 밑에 4개 혹은 3개 있는 건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게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사실 길이라고 하는 거 모르면 못 풀까요?
그럴 수 있죠. 일단 답 여기서 가하고 나는 제낄 수 있어요. 환경적 요인이다, 개인적 요인이다 이런 거는 어디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답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등가가 가치가 같기 때문에 환경을 빼야 된다면 개인은 왜 빼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하고 나는 같이 포함될 거기 때문에 아닐 거고 이제 심리 사회냐 리더십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찍어야겠죠. 자, 이건 어디 있나요? 집단 응집력 모형이니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찍어서 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찍으면 한 반반쯤 되겠죠. 길 이런 사람이 얘기한 게 여기 있네요. 43쪽. 43쪽에 응집력 모형 해가지고 1.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세 번째 리더십 요인, 네 번째가 팀적 요인으로 되어 있네요. 팀적 요인. 그러니까 세 번째 심리 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이 팀적 요인으로 바뀌면 되겠죠. 여기도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심리 사회적 요인 이렇게라기보다 사회 심리 요인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좀 많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답을 3번으로 가져가면 되겠어요. 답번으로 가져가면 되겠고요. 두 번째,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나중에 또 이런 것도 주의해야 돼요. 묻다 보면은 옳은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은 뭐 맞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걸 혼돈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맞는 거 얘 같은 경우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 옳은 것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아쉽죠, 많이. 자, 내적 동기보다 외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 A보다 B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있었고,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답은 외적 동기에는 경기 결과에 따른 상, 벌, 칭찬 등이 있다. 내적 동기에는 경기 자체에 대한 즐거움, 보람 등이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답으로 했을까요? 어렵지 않죠? 좋아요. 네. 그래서 다 말 되잖아요. 나번을 답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나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다 하고 라에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얘기할 수는 없겠죠. 나를 답을 할 수는 없겠죠. 다에 가서 외적 동기 해놓고 외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그 활동 자체에 있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그 활동을 함으로 해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상, 벌, 칭찬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외적 동기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 이유가 그 활동 속에 있냐, 그 활동 외에 있냐, 밖에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럼 그 활동 밖에 있다는 것은 이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걸 하면 얻게 되는 상, 벌, 뭐 상이나 벌은 아니겠죠. 상, 칭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혹은 물론 이 벌은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이거 너 안 하면 벌 받아. 그러니까 이 벌을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거. 내적 동기는 말 그대로 그 활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체라는 말을 썼죠. 경기 자체에, 경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말인 거죠. 즐거움, 보람 등. 자, 가번은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려면 뭔가 틀린 게 있다고 하면 그럼 이 틀린 문장을 어떻게 바꿔줘야 답이 될까요?를 살펴보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내적 동기보다 외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죠? 그러면 외적 동기가 더 중요한가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다 그런가요? 그렇게는 또 말할 수 없겠죠. 그거는 그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적 동기가 중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외적 동기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 동기가 외적 동기가 혹은 둘 중에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맞겠죠. 이건 그렇게 바꿔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각각에 대해서 차이점이 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내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을 하는 이유가 그
그 활동 속에 그 활동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활동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멈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그 활동 자체에서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 그러면 이 활동을 내가 중간에 그만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죠. 외적 동기는 이걸 함으로써 얻는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걸 하면 이걸 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있어. 그럼 이걸 했더니 이걸 줬어요. 그럼 내가 이걸 얻은 거야. 얻으면 이거 더 해요, 안 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외적 동기의 경우에는 본말이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으면 무엇을 사줄게, 장난감을 사줄게 라고 했어. 그럼 애가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합니다. 왜 하나요? 100점 맞기 위해서. 그럼 그게 진짜 100점이라고 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100점을 맞으면 내가 원하는 무엇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장난감 때문인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외적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맞았어. 그럼 외적 보상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 이제 여러 번 반복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요만한 걸로 했어. 예를 들어 10원짜리에 대한 만족을 10원짜리를 제시했더니 10원짜리에 만족을 했어. 그럼 그 두 번째는 9원짜리를 주면 해요, 안 해요? 안 할 확률이 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높아져야 돼요. 외적 동기는 특징이. 네, 그런 거 여러분이 감수 혹은 고려해서 학습자들을 다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자들을 이제 회원들이죠. 회원들을 이제 확보하고 유도하고 할 때, 혹은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행동을 이렇게 이끌어 갈 때, 자, 이번에 말 잘 들으면은 뭐 예를 들어 짜장면을 사줄게 라고 얘기해서, 그럼 두 번째는요, 아이들은 짜장면 이상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활용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개인차가 매우 크면 최고의 수행을 발휘하는데 자신만의 고유한 불안 수준이 있다는 이론은 뭔가요? 라고 물었죠. 이런 어떤 이론들은 그 설명에 그 이론의 명칭이 붙어 있어요. 최고의 수행을 발휘하는데 자신만의 고유한 수준이 있다. 최고 수행 수준 이론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라고 하는 걸 답으로 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 내용을 모르면 답을 찾기 어렵지만 한 가지 힌트가 이름 속에 그 설명이 들어있거든요. 추동, 역류, 전환 이런 것들은 다 관련이 없겠죠. 추동은 그러니까 그 경기력은 동기 수준, 불안 수준을 따라서 일직선으로 쭉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역류자 가설은 뭐였냐면 최적 수행을 내는 불안 수준이 다르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불안 수준이 높아질수록 최대의 경기력을 내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적 경기력을 극대화하긴 하는데 일정 수준이 지나가면 오히려 경기력을 퇴보시키더라. 과도한 긴장이나 과도한 불안은. 이게 역류자잖아요. 그 다음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거예요. 즉 불안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런 얘기고. 4번 넘어갈게요. 기억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니까 틀린 거죠. 볼까요? 1번도 해당하지 않는 거, 2번도 옳지 않은 거, 3번은 그냥 명칭, 4번은 바르지 않은 거. 4문제 중에 3문제가 뭐냐 하면 뭐뭐하지 않은 거, 이런 거예요. 원래 좋은 문항은 뭐뭐인 거와 뭐뭐이 아닌 것이 좀 뭐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 스포츠 도사는 문제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뭐하지 않은 걸 묻는 경향이 많아요. 자, 기억의 과정은 지각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단계를 거친다. 두 번째,
장기 기억은 무제한의 용량을 가진다. 단기 기억은 활동 기억이라고도 불린다. 단기 기억은 무제한의 용량을 가진다. 자, 이거 모르면 첫 번째, 이 내용 모르면 못 풀겠죠? 당연하겠죠? 자, 이제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이 단어의 뜻을 잘 살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볼게요. 기억의 과정이라는 거는 순서라는 거죠. 기억에 저장되는 순서는 뭐 이런 거잖아요. 지각, 저장, 인출. 뭔가를 감각을 하고 저장해 놓은 거를 끄집어낸다. 크게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맞았다라고 또 확신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세모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장기 기억은 무제한의 용량을 갖겠죠. 장기 기억, 말 그대로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어떤 기억과 관련된 거니까 사실 인간의 기억력의 이 범위는 엄청나잖아요. 거의 무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단기 기억은 활동 기억이라고도 해요. 그냥 쉽게 사라지는 거니까 말 그대로 단기, 짧은 거니까. 자, 그런데 라번에 가니까 단기 기억은 무제한의 용량을 가진다고. 이거 보니까 아까 2번도 나번도 그랬는데 무제한의 용량을 갖는 게 지금 두 개라는 거잖아요. 하나는 단기, 이게 다 맞다고 하면 장기 기억도 무제한, 단기 기억도 무제한. 좀 뭔가 어딘가 어색하죠? 이제 이거 답은 둘 중에 하나겠는데? 라는 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무제한이라는 것이 단기 기억이겠어요? 장기 기억이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답을 또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혹은 예상할 수가 있겠죠.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서. 단기 기억이 만약에 무제한의 용량을 갖는다고 한다는 것은 단기 기억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 기억이 필요할까요? 라는 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번. 성격의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거 성격 우리 맨 첫 시간에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어디 나올까요? 성격은 볼까요? 성격 몇 쪽인가요? 29쪽이에요. 29쪽. 성격의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 또 않는 거를 물었네요. 그러니까 세 개로 구성되는 이런 것들은 잘 챙겨야 될 거예요. 첫 번째가 심리적 핵, 두 번째가 독특성, 세 번째가 전형적 반응, 네 번째가 역할, 행동.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홀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책 29쪽이에요. 심리적 핵, 전형적 반응, 역할, 행동이라고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면 못 풀겠죠. 찍어도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 추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런 거 하나는 만약에 모른다고 하고 운도 없어서 25%의 확률인데 찍었을 때 뭐 틀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까지 5문제, 우리가 20문제 중에 5문제를 풀었는데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좀 틀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몇 점 맞는 거예요? 20문제니까 하나당 5점이죠. 5점이고 지금 우리는 5점을 마이너스 받은 거예요. 자, 6번 피드백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 이제 바른 것 물었네요. 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무엇이냐. 그럼 아래 답지를 봤더니 기억, 니은. 이제 이렇게 기억, 니은으로 들어있는 거는 지문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가나, 다라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선택지 혹은 답지라고 할 거예요. 지문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지문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고 답지, 선택지에 지문의 내용에 이게 어떤 기능이냐라고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설명, 니은에 대한 설명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어떤 기능이냐, 니은이 어떤 기능이냐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거 읽어보고 한번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학습자의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고, 불필요한 거를 줄이고, 필요 없는 걸 줄이고, 그리고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중요한 말만 남겨볼까요? 자, 여기서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한가요? 뒤에 제시해 준다. 제시해 주는 건 정보니까 아무래도 수정 정보 제시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학습자에게
수정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을 어떤 기능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냐는 거예요. 자, 동기 유발 기능이 좋아요, 정보 기능이 좋아요, 처방 기능이 좋아요, 정보 기능이 좋아요. 정보 기능이 두 개 나왔네요. 그럼 정보 기능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나 아니면 라일 것 같아요. 나를 볼게요. 현재의 수행을 유지하며 성공적인 자신의 운동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준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어떤 기능이 좋을까요? 그냥 이것만 니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뭐 자신감, 뭐 증진 기능 이런 거였으면 좋겠죠. 딱 이 내용으로. 그런데 봤더니 정보 처방 강화 이거밖에 없어. 어허, 큰일 났네. 자신감은 없네요. 자, 그럼 더 생각해 볼게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겠죠. 자주 하겠죠. 잘 하겠죠. 이렇게 뭔가를 더 잘하게 하는 것,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정보라고 해요. 처방이라고 해요. 강화라고 해요. 뭔가를 더 잘하게 하는 것, 강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기억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떨어지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강화라고 떨어지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고 물론 알면은 100% 다 풀 수가 있고요. 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어떤 상식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아무것도 몰라.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답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 다라. 그리고 여기는 기억이에요. 여기는 기억이고 여기는 니은이야. 나하고 나가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 다하고 라가 같아요. 뭐가 답일까요? 네, 아무것도 모르면 진짜 읽어도 모르겠고 상상을 동원해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사지선다는 추측이 쉽다는 게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6번에 라번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운동 심리학의 단계적 변화 모형으로 신체 활동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또 바르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6번에서 바른 거 물어보고 7번에서 바르지 않은 거. 7번 정리를 하면요. 가 준비 전 단계는 뭐로 바꿔주면 되냐면 유지 단계로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나의 계획 전 단계는 현재 운동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6개월 이내에 운동할 의도가 없는 단계로 무관심 단계로 불려요. 그리고 나의 계획 단계는 이렇죠. 현재 운동하고 있지 않으나 6개월 내내 운동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단계. 라는 맞고요. 자, 네, 8번 넘어갈게요. 8번. 스포츠 심리학의 주된 연구 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또 않는 거 물었죠. 아까 7번도 바르지 않은 거 물었고 8번도 않는 거 물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다 이제 3개 혹은 4개씩 구성되어 있는 거는 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어요. 자, 스포츠 심리학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내가 참여자가 운동을 하게 되는 뭐 개인적 이유, 사회적 이유 이런 거를 찾는 거 혹은 내가 운동 기능을 습득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거예요. 동기유발. 자, 동기유발이 되면 내가 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심리학 되겠죠. 상담 기술 및 방법. 상담 기술. 스포츠 상담이잖아요. 네, 체육 행정 및 정책. 그 다음에 불안 감소 전략. 자, 뭐가 되겠어요? 네, 이런 거는 진짜 이것도 물론 모르면은 틀리겠죠. 그런데 약간 상식 혹은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동기유발, 상담, 불안은 비슷한 얘기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체육 행정, 정책 수립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답으로 찾아가면 되겠죠. 9번. 운동 발달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또 아는 거 물었죠. 운동 발달. 자, 봅시다. 태아기에서 사망까지, 죽을 때까지. 이건 좀 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문제를 냈을 때 단어가 여기가 태아기였으면은 태아할 때니까 노년기 뭐 이렇게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태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뭐 지속적인 과정이다 혹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런 표현이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발달은
연령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발달은 연령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특별히 뭐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발달은 운동 연습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런 말 나왔네요. 좀 위험한 말 나왔죠. 나중에 하다 보면은 뭐 모두, 뭐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단어 혹은 조사가 붙어 있는 문장이 혹은 답지가 답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발달은 운동 연습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에 혹은 성에 의해서 혹은 환경에 의해서 그날의 컨디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발달의 속도와 범위는 개인별로 과제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 나왔어요. 바로 답이 있는 거죠. 다가 만약에 맞다면 운동 연습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하면 라가 말이 안 되죠. 라는 발달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제의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하고 라가 서로 상충해요. 다가 답이라면 라가 답이 안 되는 거죠. 라가 답이라면 다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지선다에서는 이런 것들이 늘 존재하니까 답을 찾기가 쉽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10번 인간이 본능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한다는 이론은 뭔가요? 자, 이거 뭐겠어요?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이론. 그냥 본능적으로 한다면 뭐 본능 공격론 뭐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자 1번 본능 이론, 나 좌절 공격 이론, 다 사회 학습 이론, 라 인지 행동 이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런 어떤 설명이나 이런 걸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찍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니까 평균 60에다가 어떤 특정 과목에서 40점 이상은 맞아야 되니까 찍어서라도 40점 이상은 맞아야죠. 인간이 본능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한다는 이론은 뭐 본능 공격 이론 정도. 좀 길게 한다면 본능, 신체, 언어, 공격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단어를 갖고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찾으면 되겠어요. 좌절 공격 이론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하여튼 이걸 답으로 가져가기에는 좌절이란 말이 이 설명에 등장하지 않죠. 사회학습 이론 마찬가지고요. 인지행동 이론 마찬가지죠.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 답원으로 지금